네 가지를 꼭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얘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얘도 내용이 잘 나와요. 그다음에 11. 6.450도씨 이상의 댐납제인 경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주성납이죠, 주성납. 그죠? 항동납, 인동납, 은납 이렇게 있죠? 망간납, 양은납, 알루미늄납 해가지고 총 6가지 정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은납봉을 많이 쓰죠. 일반적인 은납봉. 그죠? 은납봉을 많이 쓰는데, 뭐 요런 것, 요게 지금 은납봉이에요, 요게. 이게 꼭 연강 용가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니들끼리 하죠? 요게 은납봉입니다. 요걸 어디다 용접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 요따 용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요따가 용접을 하면요, 요게 용접이 쫙 됩니다. 이게 동이거든요, 동. 여기에다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이 쫙 잘 돼요. 이렇게. 이거 이걸로 용접을 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도 이걸로 용접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붕사를 묻혀가지고 용접을 했죠. 이게 이중금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부분이 CM 어댑터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죠. 동하고 요게. 그래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요따가 붕사를 발라가지고 용접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은납봉이다. 은납봉이라고 하죠. 은납. 이렇게 해서 황동납, 그다음에 인동납, 망간납, 양은납, 알루미늄납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12. 아크용접 작업 중 허용 전류가 20에서 50mA일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이냐? 자, 20에서 50이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고통을 느끼고 강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며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 위험한 거예요. 일단 50mA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100mA가 되면 죽죠. 치사량, 인체 치사량이죠. 순간적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 이거 거의 100mA 정도가 되죠. 이 정도가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답이죠. 요 문제도 거의 똑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거의 아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용접결함이 오버랩일 경우 그 보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거는 4개 정도가 나오죠. 1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언더컷이죠, 언더컷. 자, 언더컷은 용접을 하다가 좀 깊게 파이는 부분이죠. 용접을 하다가 파이는 부분. 파이는 부분은 이건 지금 이것도 지금 언더컷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파였죠. 이게 파이거든요. 언더컷이 이게 이제 용접 속도가 빠르고 용접 전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컷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깔끔하죠. 얘는 깔끔하죠. 비드폭도 좋고 깔끔합니다. 수평도 얘는 수평인데 수평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죠. 근데 얘는 용접을 못하는 사람이 초보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쏘죠. 여기도 언더컷, 여기도 지금 언더컷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언더컷입니다. 여기도 언더컷, 여기도 언더컷, 다 언더컷이 생겼어요. 자, 이런 것들은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전류가 너무 높을 경우, 이거는 지금 전류가 너무 높게 놓고 쐈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하는 건데, 저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가는 용접봉으로 용접을 한다는 소리예요. 가는 용접봉으로. 또는 지름이 작은 용접봉을 우리가 가는 용접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랩, 그 다음에 슬래그. 이 2개는 똑같죠. 깎아내고 재용접. 그죠?
오버랩은 이렇게 너무 올라오니까 너무 높이 볼썩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오버랩이죠. 용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깎아내고 재용접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균열 같은 경우에는 정직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죠? 정직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다가 다시 용접을 하는 거. 거기 보시면 지금 정직구멍을 뚫어 균열 부분을 홈을 판 후에 재용접을 한다. 그죠? 그래요. 균열 같은 경우는 거기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균열은 꼭 어떤 말이 들어가면 정직구멍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정직구멍을 뚫어서 홈을 판 후에 재용접을 한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도 거의 한 문제씩 많이 나오죠. 14. 용접 균열에서 저온 균열은 일반적으로 몇 도씨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말하는가? 14번에 200에서 300도. 여기서 가장 낮은 거 찾으면 되죠. 그죠? 가장 낮은 거. 200에서 300도씨. 그 다음에 고온 균열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900도씨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고온 균열. 그 다음에 저온 균열은 몇 도씨? 200에서 보통 300도씨 정도가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15. 용접부 시험 및 검사에 분류해서 충격 시험은 무슨 시험에 속하는가? 이 기계적 시험 방법은 거의 나와요, 시험에.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계적 시험 방법에는 일단 충격 시험, 지금 나온 충격 시험. 자, 충격 시험은 뭐가 있냐면 샤르피식하고 아이조드식이 있다. 그죠? 얘는 H형이나 U형의 노치를 만들어서 충격을 줘서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모재가 있으면 자, V형이나 또는 U형. 자, U형을 만들죠. 이렇게 U형을 만들면 되죠. 여기서 충격을 가할 때 여기서 충격 내렸을 때 충격을 가할 때 제 노치가 만들어졌는데, 그죠? 내려치면 깨지죠. 그러니까 깨지니까 치성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노치 치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우리가 V형이나 U형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충격을 주게 되면 깨진다. 그게 충격 시험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답이 있는데 낙하 시험은 없고요. 다음에 화학적 시험은 상관이 없고, 충격 시험은 당연히 기계적 시험에 속하는 거겠죠. 다음에 이제 굽힘 시험. 자, 굽힘 시험은 뭐냐면 용접에 연성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기 시험. 이거. 얼마나 잘 이게 굽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굽힘 시험을 해서 이 부분이 7mm 이상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부러지게 되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시험을 봤어도 다 이렇게 구부려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이게 굽힘 시험입니다. 연성 결함 유무 측정.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연성 결함 유무 측정. 굽힘 시험. 다음에 피로 시험은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철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철사예요. 얘를 구부러다 폈다 계속 하다 보면 철사가 어느 시간이 돼버리면 어느 한도가 돼버리면 얘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피로 시험이에요. 피로 시험. 못 견디고 부러지는 거 알겠죠? 그게 피로 시험입니다.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작은 힘을 수없이 반복하여 작용하면 파괴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구부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 부러지죠? 그게 피로 시험입니다. 다음에 인장 시험. 인장 강도, 경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등을 측정하는 시험. 하나가 빠졌죠?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경도 시험이 하나 빠졌죠? 경도 시험. 그죠? 경도 시험. 하나는 쇼경도. 쇼경도.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비커스 경도. 다음에 로크웰 경도.
브리넬 경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도 시험에. 그래서 쇼 경도는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65분의 만 곱하기 H0분의 H. 그 다음에 비커스는 1.8544 곱하기 D의 자성분의 P. 그죠? 그 다음에 로크웰 경도. 그 다음에 브리넬 경도는 파이 dt분의 P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도 시험은 요게 이제 그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거의 근데 나온 적은 없어요. 브리넬 경도는. 그러니까 쇼 경도나 비커스 경도나 로크웰 경도가 계속 나와. 이 공식으로만 나와요. 여태까지 공식으로만 나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건 안 나왔는데 공식으로만 나왔다. 아시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더라도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쇼 경도가 뭐 어떻게 해서 측정하는 거고 비커스 경도가 어떻게 해서 측정하는 거는 그 이론에서도 이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건 알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답은 이제 일단은 기계적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6. 볼트나 한 봉을 피스톤형 홀드에 끼우고 모지와 볼트 사이에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용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뭡니까? 스터드 용접이죠. 스터드 용접. 자, 16번은 용접의 정의는 무조건 나옵니다. 용접의 정의.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와요. 하나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브먼지 다크 용접. 얘는 거의 시험에 나오죠. 서브먼지 다크 용접 거의 나와요. 정의를 할 때 얘는 용재 속에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용접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용재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용재. 두 번째, 스터드 용접. 이거는 볼트나 한봉. 여기 꼭 들어갑니다. 스터드 용접. 아시겠죠? 그다음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얘는 저항열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저항열. 자, 맞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저항열. 그리고 얘는 가장 두꺼운 판 용접. 자, 다 나왔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간단하죠? 외우기 아주 간단할 겁니다. 레이저 용접 정도는 그냥 알 수 있겠죠. 레이저. 자, 테르밋. 자, 테르밋 용접. 자, 테르밋 용접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일단 그 알루미늄. 다음에 알루미늄 분말. 다음에 가산화 바륨. 다음에 산화천 분말.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면 테르밋 용접에서 점화 촉진제예요. 자, 점화 촉진제인데 얘가 용접이 될 때 용접 전류의 온도는 몇 도씨냐면 2800도씨. 그죠? 2800도씨 정도가 된다.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이란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테르밋 용접을 설명을 할 때. 알겠습니까? 자, 이 네 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시험에. 돌아가면서. 아, 용재. 그럼 서브먼지 다크 용접. 아, 쟤는 유니언벨트, 링컨, 그죠? 자무 용접이라고도 한다. 그죠? 백킹지 미세용 씨는
루트 간격이 0.8mm 이하이어야 된다. 그죠? 유비기계 폐사용. 암기하는 방법, 그죠? 유비기계 폐사용. 이렇게. 유해광선의 발색이 적고 용적 속도가 빠르다. 그죠? 비드 표면이 매끄럽다. 그죠? 기획 성질이 양호하다. 그죠? 백킹지 미세형 시 루트 간격은 0.8mm 이하. 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착 효율이 높다. 용입이 깊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좀 탁탁, 나오진 않더라도 일단은 나오면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공부만 하셔도요, 나오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길게 다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서브니 낙형 용제와 와이어가 분리되어 공급되고 아크가 용제 속에 일어나며 잠어 용접이라고 한다. 일렉트릭 슬로우 용접. 아크열이 아닌 와이어 용접슬로우 사이에 통용된 전류의 저항열을 이용해, 이 저항열이 빠지면 안 돼요, 얘는. 그죠? 저항열을 이용해 용접을 하는 거죠. 레이저 용접. 파장기 같은 렌즈로 직강한 매우 작은 점으로 직강이 가능하며 높은 에너지를 접촉하면 높은 열을. 이 레이저 용접은 여러분들 많이 봤죠? 용접하는 거. 보통 우리가 다이아몬드 가공할 때 이 레이저 용접을 많이 씁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레이저 용접. 자, 다음에 17번. 티그 용접에서 교류 AC, 직류적극성 DCSF, 직류적극성의 용입 깊이를 비교한 것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당연히 DCSF. 얘가 용입이 깊죠? 얘가 17번. 직류 역극성. 그죠? 얘가 DCSP.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교류. 교류. 다음에 교류. 자, 교류는 AC죠, AC. 다음에 직류 역극성. 그다음에 DC, RP.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 답은 17번에 라번이죠. 18. 용접봉의 습기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결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거냐. 습기가 원인이 되면 기공이 제일 많이 발생돼요. 기공. 무조건 기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도 기공의 원인을 갖다 써놨는데요. 얘도 이용화 과수. 이렇게 암기를 하라 했어요. 얘도 기공 및 PT의 원인이죠, 이게 원래. 기공 및 PT의 원인입니다. 기공 및 PT의 원인. 그래서 이음부에, 여기 보시면, 자, 거기 보세요. 이음부에 기름, 페인트, 녹등이 있을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용접부가 급냉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크 길이 및 운봉 및 불량시. 과가 뭐예요? 과대전류 사용시. 일수매죠, 일수매. 그죠? 산수일이 너무 많을 때. 요거는 산수일이 너무 많을 때. 이용화 과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다. 이렇게.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죠. 이용화 과수. 기공의 원인. 근데 거기에 내용과는 간간이 없는데, 원래는 얘가 기공 및 PT의 원인이에요. 얘가 이용화 가수가. 언더컷은 전부용화. 그죠? 전부용화. 이런 것도 있고. 자, 다음 그 답은 18번에 나번이죠. 기공. 이렇게 되죠? 기공. 그래서 2번이 되겠다. 19. 테레빈 용접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테레빈 용접은 전기가 필요 없죠. 전기가. 왜? 얘가 점화 촉진제니까 얘가 점화 촉진을 해서 용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이 단순하죠. 왜? 레일 작업을 하죠. 레일 작업. 그죠? 전기 철도 레일 작업을 할 때 테레빈 용접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용접 시간이 길고 용접 후 변형이 크다. 이게 틀렸네. 용접 시간이 짧고 용접 후 변형이 적죠. 그죠? 빨리빨리 끝나니까 단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용접 기구가 간단하고 작업 장소 이동이 쉽다. 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요. 다음에 전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테레민 용접은 이거 말고 해도 여기에도 또 특징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테레민 용접이 이렇게 막 테레민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스터드 용접, 일렉트로슬레고 용접, 브랄산가스 아크 용접, 브랄산가스 금속 아크 용접, CO2 가스 아크 용접, 이것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몇 개 정도를 알아야 되냐면 7개에서 8개 정도 나셔야 돼요. 나머지 뭐 폭발 용접이나 뭐 이런 다른 용접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마칠 생각을 그냥 하지 않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사실. 우리가 필기 뭐 한 36개 정도 맞추면 합격인데 굳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암기를 하시더라도 거의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 20. 두께가 3.2mm인 박판을 탄산가스 아크 용접법으로 맞대기 용접을 하고자 한다. CO2 용접이죠. 용접 전류 100A를 사용할 때 이에 적합한 아크 전압의 조정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용접 전류를 100A를 놨대. 100A. 100A. 그러면 전압은 몇 번인가요? 20번? 보통 이제 그 100A 정도, 100A 정도를 놓으면 우리가 보통 18에서 21 이렇게 돼 있죠? 전압이.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면서 이제 기준이 값이에요, 기준값. 그런데 용접기마다 좀 달라요. 용접기마다. 우리 이제 그 학원에서 하는 그런 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용접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백낼 때 같은 경우에는 용접 전류를 보통 130 정도, 130A 정도 놓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 정도? 이 정도 나요. 130에 22 정도. 22 정도. 어떤 거는 또 달라요. 또 낮게 놓는 경우도 있고 조금 높은 거 500짜리 같은 경우에는 130을 놓으면 130을 놓게 되면은요 한 17 정도만 놓으면 돼요. 500짜리 용접기 큰 거 있죠. 35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는데 500짜리 이렇게 좀 조금씩 다른데 어떻든 얘는 기준이다.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는 소리예요. 자, 다음에 21. 용접부의 결함겸사법에서 초음파 삼성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21번은 초음파. 투공펄이죠. 투공펄.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공펄. 투과법, 공진법, 폴스 반사법. 그냥 투공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딴 거는 이렇게 암기를 해도 다 맞아요. 투공펄.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스테레오법이죠. 스테레오. 그죠? 스테레오는 라디오에 있는 건가요? 스테레오. 하여튼 뭐 투과법, 공진법, 그다음에 펄스 반사법 등이 있다. 22. 가스 절단 작업 시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호수가 꼬였는지 확인한다. 가스 절단에 알맞은 보구를 착용한다. 절단부가 애리하고 날카로움으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다. 그건 당연히 4번이 답이 되겠네. 보나마나. 절단 진행 중에 시선은 절단면을 떠나면 절단되죠. 절단할 때 시선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거는 공부한 거고 상관없이 맞춰야 되겠죠. 이런 거는. 피부 아크 용접 작업에서 아크 길이 및 아크 전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번. 품질 좋은 용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짧은 아크를 사용한다. 자, 용접에는 긴 아크가 없어요. 용접에서 긴 아크를 사용한다. 긴 아크 사용. 이런 내용이라면 이거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다 답이에요. 긴 아크는 없어요. 짧은 아크를 사용합니다. 아크 길이가 너무 길면 아크가 불안정하고 용착 금속이 사람이 질화되기가 쉽다. 틀렸죠? 쉽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어렵다. 그러니까 틀렸죠. 아크 길이는 보통 용접봉 심선 지름의 정도이나 일반적인 아크의 길이는 3mm 정도이다. 3mm. 자, 일반적인 아크 길이는 조금 띄워서 3mm 정도에서
이렇게 용접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을 낼 때는 거의 안 띄고 용접합니다. 모재에다가 깊이 넣은 상태에서 완전히 집어넣어 가지고 대고 용접을 해요. 거의 띄질 않아요. 된 상태에서 용접을 하고 합니다. 근데 8mm도 용접을 할 때는 조금 띄어요. 요 정도 3mm 정도 이하 정도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mm 정도 이하. 조금 뛴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거의 대면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간격이 아마 3mm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요것도 거의 이제 거의 기준값이죠. 기준값. 아시겠죠? 3mm. 아크 전압은 아크 길이에 비례한다. 우리가 보통 전류를 보통 100A 를 여기서 놨잖아요. 그러면 얘가 18에서 22일 정도를 놨어요. 이게 보통 이제 18에서 20일 정도를 놨어. 그럼 얘가 지금 전압이거든요. 이게 CO2 쏠 때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럼 이게 일단 전류는 고정을 해놓고 전압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얘가 용접이 안 되고 튀면, 따다다닥 튀면 전압을 더 올려줘야 돼요. 전압을 올려주면 얘가 나중에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용접을 이렇게 쫙 하게 되면 샥, 샥, 샥 이런 소리가 나요. 용접이 잘 됩니다. 용접이 안 될 때는 이 와이어가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땅땅땅 팍 튀어요. 따다당 땅 용접도 잘 안 돼. 용접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용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맞춘 다음에 전압을 맞춰서 이게 우리가 용접이 잘 되게끔 해서 용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용접을 할 때 전류를 맞추고 전압을 올려서 맞추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맞추시면 아마 충분히 혼자서도 맞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몇 번인가요? 24번인가요? 자, 용국식 용접법으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24번.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 그죠?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이니까 용접봉이면 정용접봉 얘기하는 건데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피복 아크 용접. 자, 몇 번인가요? 24번. 자, 24번은 피복 아크 용접 또는 전기 용접. 전기 용접이죠. 그죠? 전기 용접. 얘의 온도가 굉장히 높죠. 5,000에서 6,000도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5,000에서 6,000도씨 정도 된다. 산소 아세틸렌은 3,430도씨 정도가 됐었죠. 그죠? 3,430도씨. 그죠? 다음에 금속 중에는 뭐가 제일 높아요? 텅스텐 3,410도씨. 텅스텐이 가장 높았죠. 3,410도씨 이렇게 됐었죠. 헬멧이나 핸드실드의 차광 유리 앞에 보호 유리를 끼우는 가장 타당한 것은 뭐냐? 25번. 가장 타당한 이유. 차광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앞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를 빼면, 자, 여기를 빼면, 이 앞쪽에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유리. 예? 보호 유리가 있습니다. 보호 유리. 보호 유리가 앞쪽에 들어가고요. 차광 유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는, 보호 유리는 차광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거예요. 아이고. 차광 유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금 깨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끼는 거죠. 요것도 낄 때도, 얘도 낄 때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못 끼는데 얘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 깨졌죠? 그래야 얘가 안 떨어집니다. 동시에 눌러주셔야 돼요. 동시에. 자, 핸드실드는 뭐냐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이거는 이제 헬멧이죠. 여기에 막대기가 달린 거예요, 막대기. 막대기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대기가 이렇게 달려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강사 가르치시는 분들이 요거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 쓰죠. 그리고 용접 볼 때 못 쓰고 용접을 잘하나 안 하나 검사할 때 볼 때 쓰는 게 핸드실드. 자, 26. 가연석 가스의 종류 중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것이냐? 26번. 줘야 되겠네요. 쓴 게 굉장히 많네요. 2인부에 페인트, 녹 등 기름 등이 없어야 할 것.